연구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그려낸 작품을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실과 만화의 합성어인 웹툰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얼마 전에 국내에서 과학만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중앙대 약학대학 이상곤 연구원과 함께 수상 작품과 웹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 웹툰은 많은데 웹툰은 잘 못 들어봤거든요. 어떤 건지요? 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열렸는데요. 예. 이제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과 어떤 만화의 그런 좀 합성을 해가지고 연구실 생활을 만화로 옮긴 것입니다. 예. 이번에 과학 만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쩌다가 여기에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평소에는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 과학으로 소통을 하는 분야에도 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어떤 과학 소통의 기회를 찾아보곤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처음으로 과학만화 공모전을 한다는 공고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웹툰은 만화가 협회와 협업으로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과학만화 공모전은 두 분야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만화를 본인이 직접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연구자분들은 혼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림을 그리는 공모전을 진행을 했고, 저같이 그림은 못 그리지만 만화로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연구자의 경우 만화가와 1대1로 매칭을 해서 협업으로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업 과정은 우선 만화가에게 저의 어떤 아이디어들과 대사들을 전달을 했고, 만화가분들이 이제 간단한 콘티를 그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만화가분과 함께 제 주변의 연구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캐릭터를 설정하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구성하였고요. 거기에 또 제가 과학적인 사실이나 지식들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만화가님이 제가 실험하는 현장에 오셔서 뭐 실험하는 모습도 보는 등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직접 그리신 줄 알았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뭐 아이폰 만들 때 기술자들을 불러서 기술은 모르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신 건데, 이번에 수상한 작품이 최우수상 받은 게 I'm 3D 랩스타예요. 이 뭐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것을 시작할 때 처음 아이디어는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연구실의 이미지랑 또 실제 제가 있는 연구실의 그런 모습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친근하고 재미나게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또 이 보통 연구자들의 경우 원래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보안경을 쓰고 아주 치밀하게 연구를 하는 모습들이 대중들한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실험하다 보면은 저희도 뭐 이제 슬리퍼를 신기도 하고 후드티를 입는 등 이제 동네 굉장히 친근한 형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데요. 또 뭐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멋져 보이기 마련인데, 실제 하는 작업들이 세포랑 쥐에게 뭐 밥을 주고 배설물을 처리하는 등 멋있어 보이기보다는 좀 힘들고 이런 3D 작업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좀 재미나게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목도 뭐 I'm 3D 랩스타 뭐 이런 식으로 지었고요. 그렇군요. 이 만화가 과학에 대한 대중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실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겁니까? 일단은 대중들이 과학을 떠올릴 때 주로 빽빽한 글자들과 어떤 수식들, 복잡한 수식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머리가 아파서 이제 과학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친근하게 만화로서 장벽을 좀 낮추는 효과도 있을 테고요. 만화로 과학을 이미지화해서 이제 대중한테 전달하면서 텍스트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만화가 대중에게 과학을 알리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조지 참이라는 로봇공학 박사가 97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의 실제 생활을 3-4컷 만화로 그려서 phdcomics.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지금 그분이 이제 유명한 전문 만화가가 되셨고, 이 웹사이트는 한 해 약 6,900만 명이 방문하는 큰 웹사이트가 됐고요. 또 이 웹사이트에 실린 만화들을 책으로 찍어낸 게 한 해 10만 권 가까이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과학 만화 도서 시리즈인 Y가 있는데 예. 이건 역시 과학을 만화로 풀어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이런 예가 있었군요, 외국에서. 네. 앞서서 이 연구원님께서 평소에 과학을 그 대중들에게 좀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웹툰은 사실 10대,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많이 알고 있고 접하고 있는데 네. 다른 연령층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네. 다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이거 웹툰 이외에도 예. 다양한 과학 소통 활동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의 이제 다양한 활동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먼저 음악가들이 이제 거리에서 흔히 버스킹이라고 하는 네. 길거리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네. 저희가 즉석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과학 실험을 하는 사이언스 버스킹이라고 하는 활동을 했고요. 와우. 또 과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아는 그 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 과학의 진정한 재미를 알리기 위해서 뭐 강연 활동이나 과학 실험 활동들을 하였고 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과학을 이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19세 미만 관람 불가인 과학 공연인 그런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 줄여서 SNL이라고 하는 예. 19군 과학 공연을 작년에 했고 올해 12월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뭐 버스킹이나 이런 19군 과학 공연 이외에도 여태까지 잘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과학 소통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사이언스 버스킹이라 참 참신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페임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셔서 영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여정은 좀 어땠는지 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사실 이 과학 소통 활동에 대해서 처음 이제 열정을 갖게 된 게 사실 작년 페임랩 대회였는데요. 그 과학 3분 말하기 대회입니다. 예. 여기서 제가 운이 좋게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최우수상을 다 네. 타시는군요. 네, 2등입니다. 네. 다. 영국에 받아가지고 영국에 제가 첼트넘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과학 소통 현장에 다녔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의 과학 소통에 대한 열정이 여기서 시작된 건데 뉴턴과 다윈부터 리처드 도킨스, 스티븐 호킹까지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은 영국에서는 과학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서 유명한 과학자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국에 보니까 과학자들과 이 대중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과학 소통 전문가였고 심지어 이분들이 같이 계신 과학 소통 전문 기업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과학 소통 전문가를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과학 소통을 이제 본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과학 소통이라는 작업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벤치마킹 할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네. 이 랩툰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을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이 랩툰 언제쯤 볼 수 있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45만 명이 가입돼 있는 사이언스홀이라는 곳과 이제 예. 17만 명이 구독 중인 한국과학창의재단 뉴스레터 등에 연재될 예정이고요. 또 관련된 SNS로도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10월부터 연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결정할 게 아니고 이제 만화가분이랑 과학창의재단 관계자분들과 미팅을 한 후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연구 현장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처음에 약학대학 입학할 때 한국 제약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목표는 뭐 지금까지는 아직은 변함이 없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재미가 있었던 과학 소통에 대한 활동들도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들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국 제약 산업을 위해서도 멋진 그리고 좋은 약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앙대 약학대학 이상곤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